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31번째 책은 주역이 되겠다. 주역의 저자는 복희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29세기니까 나와 있듯이 기원전 29세기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이 되겠지. 단군 신화보다 더 오래된 신화 속 인물이 되겠다. 이 주역은 주역을 통달하면 도수를 부린다거나 마술을 써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거나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술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주역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이제 정통 철학 서적이다. 잘못된 해석으로 주역을 오류 속에 빠뜨리는 그런 해설서들은 멀리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주역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주역을 읽기 바란다. 자, 그럼 주역이 어떤 책인지 일단 내용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자. 주역. 이 주역은 점을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수를 주는 책이 아니라 도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이야. 세상의 운행, 시간의 운행, 삶의 운행, 이제 우주의 운행의 원리를 알려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삶도 이해하게 되고, 그치? 인생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우주의 질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철학 서적이다. 이 주역에서 점을 치긴 치는데 여섯 개의 기호들이 있지. 음양의 6가지 기호를 잘 활용해서 점을 치게 되는데 그 점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흥복을 치는 그런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지 세상의 변화를 점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 주역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주의 운명을 점치는 책이야. 세상, 우주의 운명을 점쳐서 세상의 운명을 알면 세상이 예측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도 변화해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다. 이해됐지?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을 다진 후에 시작하고 선함과 신념을 가진 후에 말하며 사귐을 깊이 한 후에 상대에게 묻는다. 그래서 선함과 신념이 없는 자, 그의 말과 행동에 이제 비굴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비굴함이 나타나고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비굴함이 나타날 수가 없지. 비굴하지 않으려면 하늘, 땅, 사람 3가지 천지인이다. 천지인 3가지 중요한 것에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야. 하늘의 이치는 음과 양을 화합하게 하는 거야. 하늘의 이치는 화합이다. 음과 양을 화합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 그리고 땅은 유와 부드러움과 강함을 조화롭게 하는 게 땅의 이치. 천지인을 말하는 거다. 사람은 어지림과 정의로 서로 융화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가 되겠다. 세상은 서로 화합하게 해야 되고
땅은 조화롭게 해야 하고 사람은 서로 융화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법칙이 있는 거야. 철학적 법칙. 그래서 무릇 성인은 천지의 화합, 조화, 융화 이 세 가지지. 화합, 조화, 융화로 서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괴를 여섯 번 점을 치는데 이게, 이게 예를 들면 건은 긴 거 세 개지. 예. 그다음에 땅은 짧은 거 세 개가 모아진 거다. 짧은 거 두 개가 모여 있는 세 개가 모여진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섯 번 점을 쳐서 쫙 긴 거, 긴 거,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나오면 건, 곤, 괴가 나오는 거야. 건, 곤, 괴. 알겠지? 그럼 건, 곤, 괴가 나오면 건, 곤, 괴 속에서 세상의 운명, 이 우주의 운명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운명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지. 근데 이 주역은 어, 그, 때는 신분사회였잖아.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할 때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자신이 왕이라면 자기가 삼부, 삼군 아주 귀 높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평민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노예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세상의 운명을 점을 쳐서 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운명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정하고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세상의 운명이 정해졌을 때 왕이 행동하는 행동과 백성이 행동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왕이 해야 하는 일과 백성들, 보통 평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무릇 위치를 정하며 우리 권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산과 못은 기운을 정하고 기운에 관련된 것은 간과 태, 괴를 가지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진손, 우레와 바람은 서로 부딪히고 진손괴를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맞서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과 불은 감괴와 리괴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로써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만물은 기운책에 태동하고 만물은 만약에 진괴가 나오면 우리 이 세상은 이제 기운책에 태동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다. 그다음에 손괴가 나오면 가지런히 정리되는 지금 상황이구나. 그다음에 리괴가 나오면 서로 마주보며 이해하고 밝고 서로 마주보며 이해하고 밝은 운명인 거야. 세상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세상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고가 되겠지. 예를 들면 남과 북이 만약에 리괴가 나오면 남과 북은 앞으로 이해하고 밝은 운명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예측이 가능하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면 올바른 행동이 되는지 우주의 원리에 따라 맞춰서 행동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지. 자, 기르기 위해 힘써 일하며 본괴가 나오면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되고 태괴가 나오면 가을에 수확하여 기뻐할 때가 되는 거고 건괴가 나오면 운명이 서로 다투는 괴고 감괴가 나오면 바르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하는 운명인 거야. 세상이.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면
종말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여 성취한다. 이 관계를 나오는 방법은 점을 치는데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윷놀이가 윷 두 개를 던져서 같은 게 나오면 긴 개가 나오고 서로 다르게 나오면 이렇게 두 개 떨어진 음계, 양괴, 음계가 이렇게 구분해서 질 수 있는 거잖아. 원래는 50개의 대나무를 가지고 점을 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니까 반을 나눠서 4개씩 나눠서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그런 주역 점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두 가지를 던져서 무패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다. 아무튼 관계가 나오면 종말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여 성취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래 조화롭다. 여기에 맞춰서 이 인간의 삶을 맞추어 간다면 이게 왕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를 알고 시간을 거슬러 셈하는 것. 이것이 여기다. 앞으로 올 세상이 만약에 감관괴가 나왔다면 바르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종말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여 성취한다. 이런 궤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셈하게 되면 저절로 역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이치로 사람이 재물을 바르게 소유하려면 사람들과 화합, 조화, 융화. 그러니까 주역의 가장 큰 철학은 화합과 조화, 융화이다. 잘 통찰해서 그 변화 모습을 통찰해서 살아나간다면 주역의 기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주역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에서 주역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꼭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임을 잘 알고 지나가다가 이 책을 서점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